네,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원의 임승현입니다. 오늘은 창업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우리 1인 기업 창업자분들, 소기업들이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경험도 좀 공유를 좀 해드려보고,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인터넷이 워낙 기본으로 돼 있다 보니 인터넷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 가서 창업 교육을 들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몇 군데만 들어보면은 창업에 대한 그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창업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결론적으로 뭐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판매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키워드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교육을 듣고서 창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폐업하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애초부터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남들이 하는 방법과 남들이 쉽게 들었던 교육을 똑같이 듣고 똑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온라인 쪽에다가 창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거는 누구나 지금 다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면 첫 번째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고요. 두 번째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하다 보면 너무나 지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아이템, 마케팅, 운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창업할 때 아이템이 우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특히 소기업이 창업하는데 나만이 갖고 있는 내가 개발한 아이템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먼저 유통, 쇼핑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판매가 먼저입니다. 아이템은 이제는 너무나 넘쳐 흐릅니다. 예전에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 아이템의 제조사를 감추고 노출을 안 하고 내 상품인 척 하면서 많이들 그렇게 팔았죠. 지금은 상품이 인터넷에 보면 모든 상품이 다 정보고시가 나와 있고 상품 정보가 다 뜹니다. 제조사가 어디고 수입원이 어디고 누구나 고객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상품이 아니죠. 그러면 처음 창업하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창업하는 게, 어디다가 쉽게 말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해야 되냐. 첫 번째, 아이템이 아니고 고객 시장을 먼저 한번 찾아봐라. 고객이 필요한 걸 한번 전달해보자는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유아교육 시장이라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학교나 이런 쪽을 대상으로 저희도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이런 게 있는데 그곳의 시장을 먼저 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그거를 알아낼 수 있을까? 지금 같아서는 대부분들은 인터넷으로다가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고객한테 다가가려고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고객이 내가 관심 있는 시장이 잘 모르지만은 한번 거기를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군이나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만약에 학원이다. 학원에 필요한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학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그 학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 학원에 관련된 상품만 전문으로 파는 사이트들을 유심히 한 3-4개 정도를 보면은 카테고리만 보면 대략 봅니다. 이런 제품들을 지금 학원 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제품 A랑 B, C 대부분 3개 회사, 4개 회사를 보니까 상품군이 대부분 이렇게 겹칩니다. 또는 보다 보면은 남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홍보를 올리죠. 나 이런 곳에다 이런 상품을 납품을 해봤다, 해봤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시장에 맞는 제품들이 가상적으로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 있는 제품을 대략적으로 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찾는 거죠. 오케이. 나도 그러면 저런 제품을 가지고 한번 런칭해서 팔아봐야겠다. 쉽게 말해서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죠. 남들이 팔고 있는 수백 개 사이트 중에 나도 그 중에 하나의 제품,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파는 또 하나의 회사밖에 안 되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있던 시장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 또한도 똑같은 회사다 보니 저는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생과 안전이나 환경 쪽에 저는 일부러 포커싱을 맞춰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른 데 회사 사이트에 제가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제품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브죠. 제품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저는
같은 시장에서 위생과 안전과 환경이라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고객한테 한번 런칭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방법은 지금은 광고부터 한다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소자본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정했어요. 리스트를 일단 먼저 뽑은 다음에 A4로 만든 그 전단지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앞뒤로다가 상품을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위생안전 쪽에 필요한 상품군을 나름대로 한번 세팅을 해본 겁니다. 뭐 소독기 제품, 뭐 위생용품, 뭐 안전용품, 뭐 다양한 환경 제품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DM을 가지고 2장을 넣어서 우편 봉투에 담아서 DM을 이제 한번 뿌려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의 목적은 DM을 뿌려서 고객들한테 주문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DM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끄집어내는 게 1차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나 문구사무 전문 회사입니다. 문구사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내가 만약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 고객들은 이미 거래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특별한 고객들한테는 어떤 메리트가 없죠. 기존부터 일단 했던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그런 방법으로 똑같은 상품을 제안한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반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죠, 당연히. 저만이 그 시장에서 내가 돋보이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튈 수 있는 분야의 상품만 모아가지고 홍보를 했던 겁니다. 450원인가 500원 정도 DM 비용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경기도, 서울, 또 강원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보낸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반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객의 반응을 끄집어내야지 제가 과연 그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객들의 반응을 듣고 그 반응을 데이터화 시키기 위해서 한번 뿌려봤어요. 당연히 뭐 전단지만 뿌리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진 않았겠죠. 저 또한도 당연히 가까이 있는 또 근방에 있는 곳을 또 다니면서 한번 뿌려도 봤습니다. 영업을 해서 지금 당장 영업으로다가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죠.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고 어떻게 문의가 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카페24를 통해서 50만원 정도에 되는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스킨을 구매했죠. 디자인 스킨을 사가지고 홈페이지도 이제 구축을 했지만은 뭐 상품이 뭐 많지는 않았겠죠. 예, 당연히 반응들이 이제 옵니다. 이 제품 이렇게, 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다. 어떠한 문의가 오는지 고객들한테 한번 제가 데이터를 계속 한번 상담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제품에 대한 일단은 첫 번째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제품이 되게 낯설어 하시고 이런 제품을 따로 영업하는 회사가 없다라는 걸 제가 간접 들어보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포지셔닝,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쉽게 포지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나오는구나, 이 카테고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반응을 보다 보니 이 카테고리와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저만의 어떤 우리 회사만의 갖고 있는 그 전략을 더 단단히 세웠죠. 그러니까 더 강화를 한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강화를 하고 홈페이지에 상품을 조금 더 추가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카테고리를 매칭을 구성을 하고 홍보 전략을 짜고 고객들이 하루에 1명, 2명, 5명 이렇게 문의가 오는 데이터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창업하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주문량이 많고 주문 건수가 많아요. 상품 가짓수도 저희는 뭐 몇천 개가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에 충성도가 있는 고객이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은 몇 년을 하고 1년이 되고 6개월이 하고 3년이 되신 분들이 똑같은 게 내 고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계속 광고를 하죠. 댓글 다는 광고도 하고 키워드 광고도 하고 계속 신규 고객을 만드는 데 이제 일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창업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광고를 하면 그만큼의 문의가 오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있죠. 네네 고객님 뭐 이렇게 상담하다가 예 그럼요, 저희 홈페이지에는 사이트에 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라고 홈페이지를 유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뭐 나쁘고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고객과의 상담 전화를 더 오래 가야 됩니다. 상담을 해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궁금한 거를 고객한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고객과의 만날 수 있는 접점 포인트 중에 내가 문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 고객님, 아 그래요? 이런 제품 왜 그동안에 안 쓰시고 원래 이런 데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고객들이 주문하거나 상담하는 그 접점 시간에는 고객들도 마음을 열고서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 이런 제품을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고객님들이 또 물어보시죠. 혹시 이 회사는 이런 제품 말고요, 내가 궁금한 이런 제품을 또 필요로 하는데 나는 A가 아니고 B란 제품도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고객들이 그게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이미 들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상품을 소싱해서 다시 제안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한테는 엄청난 그게 득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키워드 광고 탁 해갖고 그냥 1,000원짜리 뭐 몇백원짜리 광고를 했는데 그냥 사이트로 주문이 툭 들어와. 나는 그 고객이 누군지도 몰라. 아 그냥 주문 들어온 것만 가지고 기분이 좋아. 그 문의가 온다는 게 그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고객이 한번 나에게 찾아오고서 문의를 했다는 얘기를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문의했던 데이터를 철저하게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돼서 처음에 창업하는 분들은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제2차, 3차 마케팅이 이루어집니다.